여러분 집 마당에 서 있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그 집의 공기와 건강과 재물, 그리고 그 가족의 앞날까지 바꾸어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나무 한 그루가 인생을 바꾸기야 하겠느냐? 그냥 그늘 만들어주고 보기 좋으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집은 생각 없이 싼 나무를 심고 어느 집은 남들이 좋다 하니 아무 이유 없이 따라 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삼성 상회를 막 일으키던 때 대구의 좁은 골목과 수원 공장터, 그리고 전국의 시골집과 터전을 발로 다니며 수없이 많은 집안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집씩 방문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값을 계산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나무를 보면 그 집 사람들의 표정과 건강과 분위기가 함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맑고 숨이 편안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어른들의 얼굴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크지 않은 나무가 자기 자리를 지키듯 단단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어딘가 눌리고 축 처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이고 집안 구석구석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집 마당을 보면 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빛을 가리는 나무나 바람길을 막는 나무나 털을 잡아먹는 뿌리 강한 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나무의 뿌리는 주인의 마음을 담고 나무의 가지는 그 집의 앞날을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늘 한번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집 사람의 운과 습관과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마당의 나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집터와 나무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람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뒤에 산과 앞에 물이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물었습니다. 이 마당에 어떤 나무를 둘 것인가? 왜냐하면 마당의 나무는 집이 숨쉬는 방식과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를 오래도록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머무는 집 마당에도 어떤 나무가 서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감나무일 수도 있고 장식처럼 심어둔 조그만 관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깊어집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이 밀려옵니까?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공장 부지를 고를 때 항상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빛이 잘 드는지, 바람이 고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터에 서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겉으로는 땅값과 조건을 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의 운과 건강과 마음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집값과 평수와 인테리어만 따지지만 정작 우리 마음과 기운을 매일 비추는 마당의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보기 좋으니까, 남들이 심었으니까,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아무 나무나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가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그 집의 공기와 빛과 바람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밤마다 축 처진 가지가 흔들리며 사람 마음까지 함께 흔들어 놓는 나무가 있고 묵묵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뿌리를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집안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끊어놓는 기운을 가진 나무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과 바람을 견디며 가장 먼저 피어 막힌 기운을 먼저 열어주는 나무도 있고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여는 나무도 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집의 앞날을 응원하듯 서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당의 나무는 취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기운을 키우고 어떤 기운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나는 집을 고르면서도 정작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당의 나무를 바꾸는 일이 곧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풍수나 미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통해 우리 삶의 습관과 관계와 태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 마당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는 당신의 삶을 밝게 비추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모르게 당신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는 나무입니까? 오늘 저는 젊은 시절 직접 발로 다니며 보았던 수많은 집과 터전에서 몸으로 배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마당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 7가지와 반대로 심어 두기만 해도 집의 기운을 살리는 계란나무 3가지, 그리고 이미 심어버린 나무를 어떻게 다스리고 고쳐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 이건 그냥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와 가지를 돌아보는 이야기구나. 그때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에 조용히 동의한다는 작은 표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적어주는 댓글 한 줄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마당에 숨어있는 운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고 잠을 얕게 만들며 집안 공기를 축 늘어뜨리는 나무, 첫 번째 금기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구조와 인테리어와 위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집과 공장터를 살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집이든 사람의 삶이든 결국 흐름이라는 원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흙이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이 3가지가 바로 집의 건강을 결정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을 quietly 결정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원리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구 장터를 누비고 수원 공장 부지를 살피고 시골의 오래된 집들을 다니며 참 많은 집안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매출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집에는 밝은 사람들이 살고 숨 쉬는 집에는 편안한 사람들이 살며 흐름이 막힌 집에는 말없이 지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일이 풀리고 운이 나쁘면 일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자리와 습관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당의 나무는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가장 깊게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공간은 3가지 흐름으로 완성됩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둘째는 바람입니다. 셋째는 흙입니다. 이 3가지는 집이 숨쉬는 순서이자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빛은 마음을 깨우고 바람은 생각을 움직이고 흙은 몸과 기초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말한 금기나무들이 바로 이 3가지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막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빛을 가리는 나무는 집을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방향까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원 근교의 한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은 구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올 창도 많았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침인데도 어두운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일까 하고 밖을 둘러보니 큰 나무 하나가 지붕과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그 집은 하루가 시작되지 못한 채 늘 저녁처럼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둠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느려지고 대화를 해도 깊지 않고 감정도 쉽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때 햇빛이 집 안으로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운은 절반 이상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기운을 돌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일의 속도도, 관계의 온도도 바람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당에 바람길을 막는 나무가 서 있으면 그 순간부터 집은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문을 열어도 답답하고 대화를 해도 막히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들어서면 묘하게 눌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가볍게만 웃고 조금만 이야기가 길어져도 피곤해했습니다. 그런 집에는 대부분 바람길 한가운데 움직임이 없는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마음속 먼지를 털어주는 존재입니다. 바람이 없는 집은 사람도 오래 머물면 숨이 막혔습니다. 셋째는 흙입니다. 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흙이 단단하면 사람은 안정되고 흙이 흔들리면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집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가족들이 늘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 마당을 꼭 살펴보면 뿌리가 너무 강한 나무가 집 쪽으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흙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터가 피곤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무가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빛을 얼마나 열어주는가, 바람을 얼마나 지나가게 하는가, 흙을 얼마나 편안하게 두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 마당은 이 세 가지 흐름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막혀 있습니까? 사람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에서 살면 생각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일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반대로 기운이 고이는 자리에서 살면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대화가 무겁고 작은 일도 막히는 듯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당의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 집의 삶을 바꾸는 존재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무가 집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깨뜨리는 첫 번째 금기나무가 무엇인지, 그 나무가 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었는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집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던 첫 번째 금기나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보았을 때 이 나무가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집은 유독 공기가 눌려있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멀리서 보면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강가나 들판에서 서 있을 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버드나무의 가지는 위로 뻗지 않고 아래로 처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축 처진 가지가 흔들리며 조용한 그늘 속에서 사람 마음까지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마당이란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집안의 기운이 머무는 곳인데 그 한가운데에서 늘 아래로 늘어진 가지가 집의 흐름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삼성상회를 운영하며 대구의 골목과 수원의 집터 전국의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많은 버드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서 있는 집에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겁다, 목소리가 작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인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볍게 나오지 않는다. 왜일까? 처음에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시골집을 방문한 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집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바람은 잘 들어오지 않았고 햇빛 역시 가지에 가로막혀 방 안까지 깊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마다 잠이 깨고 괜히 걱정이 많아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이 툭하고 꺼지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마당으로 나가 버드나무 아래에 잠시 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버드나무의 그림자는 그늘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으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집 안까지 스며드는 소리가 사람의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자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 이유 없는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버드나무 아래는 귀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표현보다 집안의 기운이 흔들리고 사람 마음이 어둡게 변한다는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 집을 보면서 버드나무가 있는 집에서 반복되는 흐름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잠이 깊지 않다, 아침이 상쾌하지 않다, 생각이 많아진다,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든다, 이런 변화는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땅 늘어진 그림자, 흔들리는 소리.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집은 원래 사람이 힘을 챙기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버드나무는 그 회복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집안의 흐름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버드나무를 마당의 첫 번째 금기나무로 꼽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자연에서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강가에서는 바람을 받아들여 멋진 풍경을 만들고 들판에서는 자연의 선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좁고 섬세한 공간 안에서는 그 기질이 너무 무겁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작은 그림자 하나에도 바뀌고 작은 습기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마당의 나무는 식물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그리고 기운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기운을 먹고 살듯 사람도 기운을 먹고 산다. 무거운 나무 아래에 있으면 사람 마음도 무거워진다. 여러분도 혹시 마당의 버드나무처럼 항상 아래로 처지고 항상 흔들리며 항상 무거움을 만드는 것이 지금 삶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마음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의 버드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금기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조용히 무겁게 만드는 나무는 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없이 서 있는데도 집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끊어놓는 나무, 두 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집의 기운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두 번째 금기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버드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린다면 지금 말씀드릴 나무는 마당의 공기와 소리를 완전히 멈춰버리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측백나무와 향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묘지나 사당 봉분을 지키는 나무로 쓰였습니다. 죽은 이를 편히 쉬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의 마당에서는 그 기운이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공장터와 집터를 살필 때 이 나무가 있는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편안한 고요가 아니라 정적 정체 멈춤에 가까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목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고 방 안의 공기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점은 그 집 사람들 모두 말수가 눈에 띄게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하고 어른들도 말이 짧고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수십 곳을 다니다 보니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측백나무는 잎이 촘촘하고 그늘이 깊고 묵직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안정적이지만 집 안에서는 이 단단함이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햇빛도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며 집안 공기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정체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막히면 관계가 멈추고 생각이 막히면 일이 멈추고 숨이 막히면 마음이 멈춥니다. 측백나무가 만들어내는 조용함은 쉼이 아니라 멈춤이며 고요가 아니라 정적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직원 숙소를 마련하던 시절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 구조는 나쁘지 않았고 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 왠지 모르게 울림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방이 소리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 몇 명이 함께 살던 곳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괜히 몸이 무겁다. 대화를 해도 금방 피곤해진다. 저는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기둥 옆에 커다란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햇빛이 하루 종일 들지 않았고 습기가 빠지지 않아 흙이 늘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에 잠시 서 보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없고 빛이 닿아도 밝아지지 않는 공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 나무를 옮기고 가지를 정리하자 놀랍도록 집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표정이 밝아졌고 집안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명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측백과 향나무는 원래 죽은 이를 지키는 나무였습니다. 즉,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흐름을 잠재우고 기운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나무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 집에 서 있게 되면 그 기운이 그대로 집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말이 줄고 생각이 무겁고 몸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당이 소리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면 사람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삶에도 혹시 이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멈추게 하는 사람 생각에 흐름을 막는 습관집, 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관계, 이런 것들은 삶 속의 향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조용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금기나무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버드나무는 마음을 흔들고 향나무는 흐름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나무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직접적으로 집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뿌리로 털을 흔들고 갈등과 다툼을 불러오는 나무 다음 이야기에서 세 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집안의 평온을 가장 직접적으로 흔드는 세 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곧고 아름답지만 뿌리가 땅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집터 자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나무가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자연 속에서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높게 곧게 서서 숲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좁고 섬세한 공간에 들어오면 그 장점은 오히려 집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힘으로 바뀝니다. 왜일까요? 대나무의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땅 위에서 보면 가지도 적고 바람에 흔들려도 부드러워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 흙을 밀고 기초를 흔들고 주변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집을 다니며 대나무가 있는 마당을 볼 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흙이 갈라져 있고 담장이 미세하게 밀려 있으며 바닥이 움푹 꺼져 있는 모습들. 주인은 그것이 단순한 노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땅속에서 대나무의 뿌리가 밀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뿌리의 성질이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이란 본래 안정되고 고요해야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계속 땅을 흔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역시 조용히 흔들립니다. 갑자기 작은 일로 예민해지고 대화가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번지며 집안 분위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며칠 전까지 아무렇지 않던 가족이 갑자기 말다툼을 하고 자주 부딪히며 감정이 예민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 한복판에 대나무 몇 그루가 곧게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스러운 풍경인데 실제로는 뿌리가 담장을 밀고 있었고 물 흐름도 바꿔놓아 집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 가운데 대나무 대여섯 그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근사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 항상 이 대나무를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집안에 이상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이웃과의 경계 문제로 여러 번 관청을 찾아갔으며 집안 식구들이 밤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대나무 뿌리가 담장 아래로 파고들어 실제로 돌담을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속에서 벌어진 충돌이 사람 사이의 충돌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나무의 기운입니다. 뿌리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집이라는 섬세한 공간 속에서는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대나무 있는 집은 말다툼이 잦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대나무 뿌리처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밀리기 시작하며 서로의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오해가 커지는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나무가 본래 나쁜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과 들 넓은 숲에서는 대나무가 자연의 길을 만들고 바람과 함께 춤추듯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집 마당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대나무의 강한 뿌리가 평온을 깨뜨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대나무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불안을 키우고 관계를 뒤흔드는 습관이나 사람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땅 속에서는 털을 흔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대나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안의 평온을 뒤흔드는 세 번째 금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터를 약하게 만드는 나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땅의 기운을 깊숙이 빨아들이며 집 전체를 서서히 피곤하게 만드는 네 번째 금기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안의 평온을 흔드는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집의 기운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네 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마을 어귀나 넓은 공터에 서 있는 수어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큰 가지, 넓은 그늘, 묵직한 깃에 멀리서 보면 사람을 보호하는 듯한 위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옛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여 회의를 하고 쉬어가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집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깊고 넓게 퍼집니다. 수분과 영양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주변의 흙은 빠르게 마르고 토양이 가볍고 허약해집니다. 집은 흙 위에 서 있습니다. 흙이 약해지면 집도 약해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약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원의 공장 부지를 고르고 직원 숙소를 살피며 참 많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티나무가 집과 가까이 서 있는 부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마당의 기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수원 외곽에 오래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그늘은 거의 마당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사람들이 이유 없이 쉽게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돈도 들어오지만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저는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주변의 흙은 가볍게 마르다 못해 움푹 꺼져 있었고 집 방향으로 뻗은 뿌리는 온돌 아래까지 파고들어 집의 기초를 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명확한 흐름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나무이지 집을 지키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그늘도 너그럽고 뿌리의 에너지도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집 마당처럼 작은 공간에서는 그 기운이 너무 무겁게 작용합니다. 빛을 많이 가리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뿌리를 통해 흙의 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가정의 기운은 무겁게 가라앉고 돈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 집만큼이나 섬세합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에 기분이 변하고 작은 구조 하나에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이 집안에 드리워지면 그늘은 쉼이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쯤 햇빛을 온전히 받아야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집 안까지 햇빛의 기운이 깊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든든하고 큰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기운을 조금씩 빼앗는 관계. 가성비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를 지치게 만드는, 선택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앞길을 가려버리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느티나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당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고 그 그늘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존재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집터의 기운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느티나무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에너지를 빼앗는 나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햇빛을 완전히 가리고 돈의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또 다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는 집을 어둡게 만들고 기회를 사라지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흔드는 버드나무 흐름을 멈추는 향나무 평온을 깨뜨리는 대나무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느티나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나무는 단순히 기운을 흔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집의 빛 자체를 가려 재물의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나무입니다.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가문비나무는 멀리서 보면 푸르고 촘촘한 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참 단정해 보입니다. 겨울에도 푸름으로 꾸준함과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집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문비나무의 가지는 층층이 촘촘하게 겹쳐져 있어 햇빛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흐릿한 빛, 습한 공기, 무거운 그늘, 이 세 가지가 집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저는 수원에서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주변의 여러 집을 살피던 시절 가문비나무가 집 앞에 서 있는 곳을 종종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경이 근사했습니다. 마치 북유럽 숲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둡다, 눌린다, 깊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방 안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고 커튼을 열어도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 저는 밖으로 나가 집 앞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문 옆 창문 앞, 마당 중앙, 이 세 자리 모두를 가문비나무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도 나무의 촘촘한 가지에 막혀 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침에 불을 켜도 저녁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햇빛이 자주 들어오는 집에서는 사람의 표정과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가볍고 시원하게 흐릅니다. 반대로 햇빛이 막힌 집에서는 사람의 에너지가 느려지고 감정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재물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막히면 돈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는 집의 운을 가린다. 이 말은 단순히 전통 속의 미신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빛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기회가 찾아와도 집안의 무거움 때문에 쉽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 집에서 몇 달 동안 이상한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이상하게 수중에 돈이 남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장사나 사람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커다란 가문비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그늘이 집 전체를 덮고 있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집의 기운이 늘 차갑고 축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옮기고 난 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가벼워지고 장사의 흐름도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가 사람의 하루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가문비나무는 산과 숲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공기를 정갈하게 만들고 자연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는 그 그늘이 너무 무겁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사람의 삶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빛을 가린다는 것은 희망과 의욕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가문비나무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의욕을 막는, 습관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관계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가문비나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의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가문비나무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만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 사이의 온기와 소통을 끊어버리고 집안을 조용히 차갑게 만드는 또 다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는 겉은 아름답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5번째 금기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집안의 온기를 빼앗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한국에서 예로부터 좋은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구 재료로도 훌륭하고 고급 혼수에도 많이 쓰였으며 딸을 시집 보낼 때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라면 집에 두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이것이 오동나무의 착각입니다. 좋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좋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동나무의 문제는 그 그늘에 있습니다. 오동나무 잎은 넓고 큽니다. 그늘도 큰데 그늘이 주는 느낌이 다른 나무의 그늘과 전혀 다릅니다. 보통 나무의 그늘은 들어가는 순간 편안하고 부드러운 쉼을 줍니다. 하지만 오동나무 그늘은 넓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눌러주는 그림자, 비워놓은 공간처럼 괜히 허전합니다. 저는 여러 집을 살펴보면서 오동나무가 있는 집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투가 짧고 표정이 쉽게 굳고 서로 마음은 있지만 대화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동나무는 집 쪽으로 기운을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도 서로 향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흐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원 근처에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매우 크고 당당해 보이는 오동나무가 서 있었고 겉보기엔 정말 멋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순간 분명히 그늘인데 이상하게 차갑고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은 깊은데 이상하게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괜히 거리감이 느껴진다.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차갑다. 저는 집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동나무의 그늘은 빛을 막으면서도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 안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도 연결되지 않고 대화가 짧아지고 오해가 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겉모습을 보고 선택합니다.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삶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게 따뜻함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오동나무가 된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이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도 바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정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전하고 대화가 깊게 이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오동나무입니다. 그늘은 넓지만 품이 없다. 한국의 옛말이 이 나무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작은 거실 하나, 좁은 부엌 하나도 서로의 숨결이 이어지면서 온기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동나무의 기운은 그 이어짐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별일이 없어도 감정이 멀어지고 마음이 차갑게 변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 사이에 온기를 빼앗고 집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오동나무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재물과 기회를 가로막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기운을 빨아들이고 흐름을 끊어버리는 나무. 다음 이야기에서는 6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뽕나무의 기운입니다.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금기나무 집안의 재물운과 기회를 조용히 끊어버리는 나무 뽕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열매도 탐스럽고 잎이도 넓고 한국에서는 양잠이 성하던 시절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마당이라는 공간에서 이 나무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앞 뽕나무는 동기를 막는다. 이 말은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구와 수원을 오가며 삼성상회를 확장할 부지를 찾을 때 뽕나무가 있는 집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마당인데 그 집에 들어서면 항상 묵직한 정체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집안의 공기도 무겁고 사람들 얼굴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뽕나무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빛을 가리는 그늘과 뿌리의 성질입니다. 뽕나무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하게 파고듭니다. 영양분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흙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토양이 쉽게 흐트러지고 기운이 고여버립니다. 흙이 고이면 사람도 고입니다.
집의 흐름이 끊어지고 기회가 들어와도 이어지지 않고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시골집에서는 집안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째 하는 일이 항상 중간에서 끊겨버린다. 번번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기회가 오는 것 같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당 한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큰 뽕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흙은 단단하게 눌려 있고 바람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의 흐름이 끊기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흙과 기운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뽕나무는 바람을 흐르게 하지 않고 빛을 깊게 들이지 않고 뿌리는 땅의 맥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집들은 대체로 세 가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작은 일도 자꾸 끊기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 집안 분위기가 축 처지고 활기를 잃는다. 여러분, 재물은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기운이 있어야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뽕나무는 그 흐름을 막습니다. 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너무 무거운 그늘과 너무 강한 뿌리는 기회를 차단하고 흐름을 잘라버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이상하게 일이 막히고 돈이 모이지 않고 기회가 손에서 새어나간다면 그 집의 기운은 이미 뽕나무의 흐름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뽕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습관하지만 시간을 빨아먹고 생산성을 끊어버리는 습관 겉보기엔 괜찮은데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 성장할 틈을 주지 않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뽕나무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어도 붙잡지 못하도록 내 삶의 흐름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안을 무겁게 하고 재물과 기회를 막는 뽕나무의 기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하필 이 7가지 나무들이 집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것일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면 분명한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금기나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약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 빛과 바람과 흙의 흐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집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7가지 나무와 반대로 집의 운을 살리는 3가지 나무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버드나무는 마음을 흔들고, 향나무는 흐름을 멈추고, 대나무는 평온을 깨뜨리고, 느티나무는 기운을 빨아들이고, 가문비나무는 빛을 가리고, 오동나무는 온기를 흩뜨리고, 뽕나무는 재물과 기회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막힌 기운을 밝히고, 금목선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귤나무는 풍요의 기운을 집안에 불러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삼성상회를 운영하며 대구의 시장 골목부터 수원의 공장터까지 수없이 많은 집과 터전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집의 모습은 곧 그 집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당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고, 빛이 막히면 생각이 막히고, 바람이 흐르지 않으면 관계가 멈추고, 흙이 약해지면 사람이 쉽게 지쳤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준비하고 저녁에 마음을 내려놓는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마당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가르는 존재가 나무입니다. 그러니 나무를 고르는 일은 취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기운 속에서 가족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마당의 나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도 버드나무 같은 불안이 있고, 향나무 같은 정체가 있고, 대나무 같은 갈등이 있고, 느티나무 같은 피로가 있고, 가문비 같은 어둠이 있고, 오동나무 같은 거리감이 있고, 뽕나무 같은 흐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도 매화처럼 기운을 열어주는 용기가 있고, 금목서처럼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함이 있고, 귤나무처럼 풍요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마당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싶습니까? 집에 서 있는 나무를 바꾸면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서 있는 나무를 바꾸면 삶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무는 오늘 심어도 내일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택한 나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빛을 만들어주고 바람길을 열어주고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당에 어떤 나무를 둘 것인가, 마음에 어떤 기운을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운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듣는 사람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당신 안에 기운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집 마당에는 심지 말았어야 했던 나무가 있습니까? 혹은 심고 나서 집의 기운이 달라졌던 나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조용한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집에는 늘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편안히 흐르고 흙이 숨쉬고 나무가 제자리를 지키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밝히는 나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자라기 시작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